얘가 약간 떴거든요. 아이고, 내리지 말고. 좀 올려주세요. 됐어요. 내가 이건 어떨 때는 점심 먹고 오면 2층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파워 꺼. 점심 먹기 전에는 2층 집인데 점심 먹고 오면 2층 집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 공장 가격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위치가. 이게 모형이에요. 나중에 모형 쓰거든요. 예, 모형 만들어 가시면 그때 따라가서 조금 보시면. 있는 거는 이게 2.5. 이게 한번 요게 예, 이제 어쩌려면 오신다고 해서 우리 바닥 안 박았어요. 바닥을 보여드리려고. 아, 방수압판요? 아니 방수압판 밑에 장성 구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 박았거든요. 그래서 벽체를 어디로 살짝 옮겨놓고 이쪽으로 얘는 저쪽 하고 저 열매터리가 상관 어차피 와서 이렇게 다 하니까. 하나는 열로 세우고 하나 열로 세우고. 일로 둘이 세우면 저 떨어지. 호박 강하는 거예요. 아니, 이쪽을 두 개 세웁시다. 열매터리가 있어서. 맞다. 모가도 살려야 돼. 이쪽을 세우면 이 지대가 세우면 되겠어. 네, 이쪽 세우면 돼. 이렇게 얘를 올릴게요. 얘가 4톤이고 얘가 8톤이고. 거기서도 누군가 들어줘야 돼요. 끝에 아무. 그냥 살살 밀고 가면 돼. 은행나무에 변됐다. 수가야, 돼 있어. 아니 이거 좀 더 붙이죠. 은행나무 힘으로. 여기 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될까? 어차피 이건 저쪽에 쓸 거면 저쪽에 하는 거. 근데 저기 또 받칠 때가 마땅하게 없는데. 나무 두 개. 에이, 모가나무 살려야지. 이거 그냥 같이. 아니, 이거 같은데. 왜 이쪽으로 밀어요?
바짝 세워서? 총화물 주시. 여기 총화물. 아니, 됐어. 총 줄까요? 됐어. 한 번만 싸. 뭐가 힘이 없거든. 생각보다. 은행나무. 자,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힘을 받으면 40cm 간격을 하거든요. 40cm 간격을 하는데 위에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기초니까 안정적으로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나 더 넣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치수 크더라도 하나 정도 더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 간격이 좁으면 위에서 움직임도 좀 더 안정적이고 하니까 그냥 40cm 간격 정도 보셔가지고 해도 되고 뭐 조금 더 크면 약간 좀 무거운 물건 들어간다 치면 한 치수씩 줄여도 되는데 이게 합판 한 장이 들어가면 1220이니까 합판이 여기 끝에 물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넣어봐야 하나밖에 더 못 넣어요. 줄여도 하나밖에 못 줄이고. 근데 이거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넣는 건 더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했는데 기초를 이제 2x6로 해가지고 한 치수 키웠어요. 치수 키워가지고 저를 한 번만에 갔는데 우리가 작업할 때 여기다 기초 하나 더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가세를 넣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 중간에 기둥을 안 넣고 가세를 지금 넣으려고. 그래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고 높이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서 근데 지금 요 위에 18mm 합판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격을 치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돈은 많이 드는데 밑에 이제 습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지? 물이 맺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비닐 치는 대신에 코팅 합판을 썼어요. 그 위에 다시 OSB 합판을 올리고 그러면 근데 둘이 올렸을 때 그냥 올리면 안 되고 나중에 잡못을 많이 박아가지고 이거 합판 두 개를 이제 구조적으로 연결시켜주려고. 그러면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높이와 저 높이가 틀리잖아요. 네. 이 수평은 그러면 근데 이건 이제 배벨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잡는 돼요? 우리도 이거 레벨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수평 자대고 한 거거든요. 하나하나 가시면서 아니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 틀을 다 짜가지고 저길 기준점을 해가지고 맞췄어요. 그러면 총 쏴놓고 나머지 톱질하는 네, 거예요? 아니 근데 톱질까지는 안 했지만은 높이는 이제 그렇게 맞춰서 임시로 고정해놓고 빼서 자르고 끼워 넣고 그렇게. 이걸 터서 갖고 와서 네. 여기에서 수평 이거를 이제 기초를 초보자들이 이 기초 줄선을 맞춰갖고 중심선을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틀을 다 짜놓고 살짝 옆으로 옮겼다 이렇게 옮겼다 하면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덮는 겁니다 우리가. 덮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은 못자리가 있으니까 나중 위에서 못 박을 자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어려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이게 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기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형도 아예 안 만들어 보시고 손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벽체 두 개를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벽체 구성이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주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러 오신 분들도 다 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 정도 수준인데 차이가 뭐냐면 모형을 만들면서 구조를 그래서 도면 말고 선생님 구조를 파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모형을 만들 수 있으면 실제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모형을 5분의 1 크기 가세 해가지고 위에 덮어가지고 다 OSB 한판 덮고 다 박아버리고 나중에 하면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대고 이렇게 되고 지금 내가 방부목 2개 갖고 왔거든.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저 가지고 가서 저 가면서 저 모형도 안 보시고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 모형 그때 만들어 보신 분들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가구는 6평 했을 경우만 그러네. 가구는 몇몇만 글라서 그냥 쉴 수 있는 거 할 때 2층 다락이 여기도 있네? 네. 여기도 2층 다락이 있어요. 2층 다락이 있네. 요까지 재료비가 400만원, 재료비만 그 정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짓는다 했을 때는 뭐 인건비, 경비, 뭐 공구 다 쓰면 한 1000만원, 1100만원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깎아주세요. 아니 뭐 제가 지을 건 아니니까
깎든지 말든지 짓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럼 뭐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데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데크 내고 뭐 여기서 데크 내서 나가도 되고. 그냥 데크에 지금 비를 꽂혔어요. 예, 이 설계가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설계는 원하는 그냥 이것도 사실은 만드는 공법 자체는 간단하지만은 설계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엔 설계가 더 핵심이에요. 저 바닥하고 거의 유사해요. 밑에 똑같이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앞에 데크를 만든 거예요. 데크를 계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의 바닥 아까하고 다른 거 아시겠어요? 이건 앞쪽에 데크가 필요한 공간에 앞쪽에 데크가 있고 위에 다닥 이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하여튼 이런 디자인을 한 거고 저거는 이제 밑에 공간, 응접 공간 뭐 이런 걸 좀 많이 쓰고 싶어서 또 한 거거든요. 이 바닥에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자면 합판 3장 크기예요. 합판 3장 크기. 합판이 한 개가 1.2m, 2.4m거든요. 합판 3장이니까 1.2m에 3.6m. 몇 평이에요? 2.5평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다락가에 치면 더 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왜 2.2m, 2.3m, 2.4m 이렇게 잡느냐면 주차장 크기가 2.3m에 5m예요. 2.3m, 5m고 그러니까 작은 집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차로 끌고 다닌다고 했을 때 주차장에 딱 가다 보면 주차장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크기에 임의로 우리가 제한을 둔 상태에서 이번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고. 그리고 구법 자체는 서양식 경량목 구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이제 초보자들이 쉽게 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건축 재료를 선택해서 이런 겁니다. 이 구조가 꼭 뭐 하나 무조건 지어야 될 구조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서 왜 편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함량에서 오전에 주문을 하면 오후에 갖다 줘요. 주문을 아주 잘하면. 운송료가 붙겠지만은 거기다가 치수도 다 규격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DIY 가구 만들듯이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지금 저기 가보면 있는 처음 만들었던 모델을 설계할 때 1톤 트럭에 더블캡 1톤 트럭이니까 그 화물고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안에 실어서 갖고 온 거예요. 진주에서 지어가지고 그걸 해체해가지고 한 차에 딱 한 번만에 다 실어서 올 수 있는 분량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분해를 하면 한 차에 딱 다 싣고 올 수 있는 분량이 되니까 또 뭐 큰 차가 없어도 뭐 그러니까 세트로 다 만들면 또 옮기기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조립만 한다고 보더라도 그냥 와서 하니까 1톤 트럭 제일 작은 화물차 1톤 트럭 중에 제일 작은 화물칸 그게 다 싣고 왔거든요. 그래서 결합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반나절도 안 걸렸죠. 지붕 올리기는 약간 어려웠지만 그래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건 여기서 응용해서 더 크게 짓는다든가 자기는 뭐 땅이 넓기 때문에 더 응용한다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뭐 그거는 설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합판 3장 크기 바닥에 뭐 간단하게 쓰고 재료비로 쓴다면 한 뭐 마감까지 다 해서 한 400만 원, 뭐 500만 원 그 안에서 끝낼 수 있고 누가 짓더라도 총액으로 친다면 뭐 1,000원 몇백만 원 정도 뭐 수준에서 지을 수 있는 약간 서민형 소형주택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모형을 왜 작업을 하냐면요. 모형 작업을 하면 조그맣게 골판이 작아서라도 모형을 만들면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뭐 재료도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모형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 그러면 뭐 한 번 해보면 다 충분히 이해할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만들 거는 저게 모델이 아니고 요 안에서 한 개 벽체를 한 개씩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딱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자작나무 합판이에요. 그래 합판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니까 옮겨도 잘 안 부서지더라고요. 모형도 요거로 이제 만들 때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저기 막 제일 많이 쓰는 투바의 목재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한 치수 위에 큰 치수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약간 끝에가 좀 거칠거칠한데 이제 이런 거로 살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지금 설계를 다 안전장치가 조금씩 다 부서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갖다 대면 바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갖고 몇 분만 좀 쓰시고. 그러면 뭐 크게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못도 12mm니까 그것도 5분의 1 축척으로 거의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시고 한 번만 해보시면 자기가 이제 구상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약간 이제 저기 하나 붙여놨어요. 네. 저게 벽을 만들 때 제일 기본 모양을 그냥 하나 붙여놨어요. 버리기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창문이 있으니까 위에 이제 힘을 받는 부분에 힘을 갖다가 약간 뭐라고 하지 이렇게 힘의 흐름이 이렇게 창문이 구멍이 뻥 뚫리니까 이렇게 옆벽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고. 근데 이 집은 벽식 구조예요. 벽식 구조. 기둥하고 보가 있는 게 아니라 벽으로만 이루어져서 집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둥하고 보가 있는 것보다는 벽으로만 이루어진 게 초보자들이 짓기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구조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고 마감이 되고. 그래서 저 간격은 4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하고 저 나무 새끼둥이라고 하고 영어로 스터드라고 하는데 새끼둥은 자르는 건 약간 이제 뭐 하니까 내가 딱딱 불러주면 꺼주면 내가 딱딱 자르고 여기 만들어 봅시다. 이거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보고서 드릴게요. 납품면이 없어서 지금 이 길이가 짧아서. 이것도 있고 연필도 있고 나도 있고 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 갖고 주자. 주자. 선생님 주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파이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나머지 뭐 창문 위에 주물량 다 방출. 그래서 세 잔을 있습니다. 465 7개. 다 내리는 거. 조립은 여기서 할까? 여기서. 조립은 아무 데서나 하세요. 여기도 편하고 여기도 편하고. 내가 이런 거 내가 오이스치 하나 하니까 누구나 목소리 큰 사람이 낫다. 선생님 그 짝퉁이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그 인방이 있어. 7개. 그러면 되면 가서 누구 한 명 크기로 꼬집어주면 됩니다. 이치수로 7개 더. 다 돼야 되는데. 7개. 위험해. 안에 또 잠깐 뺄게. 창조 부분 잘랐나? 창문이야. 네. 창문. 18색, 18색.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창문 잘라야지. 불러드릴게. 이게 이거 18cm. 이게 건축 용어는 10에 100mm. 한 번에 100불. 아니 여기 다대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가운데 거는
치수가 너무 늦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돼 있는 거 제기 드는데. 그거, 아까 6개죠? 그거 어디 갔어요? 아, 그거. 하나, 둘, 셋, 넷, 통째로. 12mm. 길더라고요. 12mm 아니면 15mm. 이게 좀 더 두 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다 쓰는 거는 요거 새 거로 쓰세요. 위험해. 12mm네요. 이게 15mm 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90mm. 하찮아요. 시장님 잘 싸잖아. 예제가 이게 2,400. 차에서,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젠 치수의 절반을 끄시면 본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분의 5. 이게 퍼센테이지 하면 20%잖아요. 20%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나누는데 이자가 붙으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지금 48cm인가 되잖아요. 48cm가 되니까 이게 얼마인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절반을 읽으시면 50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2m 40 정도 되구나. 2m 80이 아니라 2m 40 정도 되구나 생각하시면. 그러면 얘갖고 이 집의 높이가 얼마일까 하면 재봐서 절반을 읽으시면 되지. 그 자들 있으니까. 근데 왜 이게 감 잡으셨다. 이렇게 떠는 거는 175, 185. 세 개. 이제 이거 두개 세우고. 180, 170, 195. 이게 3개 들어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해보신 분들 여기 사실래요? 저기서 할래요? 손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속도로 하면 4개 이건 항상 90도. 이거 조금 잠깐 핀이 빠져나가요. 에이! 네, 거의 요 판하고 요가 거의 일직선이 되게 내게 할 수 이게 있어. 직각이 되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 그냥 자신 있게 딱 쏘세요. 맞았다 싶으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하고. 얘기야 꼭 들어. 눌러야 될 거예요. 앞에가 집 하나 만들어. 앞에가 지금 안 닿아서 그래. 요 앞에 안전핀을 한 가지 해보자. 밀어줘야 되는데 조금 더 밀어서 여기 내가 알겠어요. 만들어서 만들. 좀 더 밀어서 이거 좀 더 빼셔야 돼요. 다할 수 있어. 다음은 좋죠. 다 할게. 박스 짜리. 안쪽에 선 한번 보시고 이거 맞나? 이 선이 중앙에 오고 중앙이요. 네, 중앙에 오고 저기 있네, 여거. 그래서 어떻게 멀티 안 듣게. 그냥 봤어요. 창고부터 한번 고쳐보려고.
전문가신데. 참고로 제가 하루 일당이 20만 원짜리입니다. 예. 아니거든. 사과핀 없다. 아니, 예쁘네요. 6.25 써대죠? 들어보세요, 이렇게. 세워보세요, 한번. 그러네, 이 중간에 이거 또 하나 잘랐어. 들어가야 돼. 그 집도 똑같이 실수를 하죠. 저기서 자르시면 됩니다. 좀 자르셔야 됩니다. 예. 치수 재셔서. 예. 줄자 4경 재셔서 자르셔야 됩니다. 이거 뭐, 좀에 뭐 잘못됐다. 나는 몰라. 그 옆집이랑 집이 이걸로 분명히 이렇게 만들기로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기로 했잖아. 이거 다시 빼야겠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는 거야. 이거. 빼지지도 않아. 여기가 올라가. 얘가 하나 크네. 얘가 이렇게 이상한데. 이거 누가 제대했어? 내가 무슨 욕구상. 됐어, 일단 이 정도 놓게. 위에는 안 하시고. 위에 뭐 어떻게 생겼지? 얘 나갈까요? 나갈까? 아니,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안 나간다. 어쩔 수 없어. 잘라주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초보자들이 모르잖아요. 아니, 저거 얘.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이 벽체가 틀어진 바람에 깜빡했어, 전부 다. 한도 하나 지나가고, 하나만 지나가야지. 하나 지나가고. 여기 하나만 지나가고. 어디? 하고 밑에가 2가지 틀로 나와. 거기도 안 맞아요? 어쨌든 작은 틀이 2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얘를 잘라서 저기 크든 작든 그거는 일단 만들어져야 돼요. 예. 여기다가 근데요, 진짜 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벽에서는 총을 쏘거든요. 나무가 좀 휘어가지고 그 목조 한 2mm가 쪽에서는 중간에 좀 단풍을 튀어나온 만들어서 게 있어요. 갖고 와서 조리 건데 절단이 잘못된 거. 여기서 바로 쏜다는 거 너무 겹쳐서 너무 자르는 급조죠. 아까 거기서는 따로 이렇게 틀을 안 만들고요. 째뭐 누구 바꾸던데? 맞다. 그래 됐다. 얘만 잘라볼게요. 얼마 차이 나는지. 여기를 지금 결국 뭐 하나 했더만 수정했네. 아야. 빈총 쐈으나. 그러면 이 길이 다르면 이 길이를 맞춰야 되잖아. 그걸 떼야 돼요.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나 또 사봤지 아시죠? 근데 수치를 잘못한 건데. 일본 갔다 와서 이런 거에 사는 그러니까 저분들이 수치를 잘못 맞힌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수치를 잘못 맞추면 우리한테 주고 해놨는데. 그냥 수치를 다시 수치. 이거를 다시 줘야 돼. 짧은 거죠. 원래 길보다. 똑같다는 부분은 없거든요. 부엌창하고 거실창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고정관념을 자꾸 사람들이 네. 그게
교육의 방법이 문제야. 집이 동그라면 왜 안 되는데? 일단 저기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바닥에 장선이 들어가서 이 물에다가 똑같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다락을 안 두는 걸로 돼서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이 장성 이것 때문에 지금은. 밖에 있었거든요. 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지금은 뭐 일단 사각형 형태로만 짤 거라 위에 사용 안 하고 상관없어요. 다락을 두면 11cm 보면은 1위로 하면은 안 돼요? 네. 115, 5배 하면은 아, 그게 안 되구나. 950. 안전장치가. 되게 좀 작은 편인데 각이 안 나요. 내가 이 정도 문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좀 작은 집 뭐. 이거는 네, 그 옆벽인가? 이 아, 위에 거의 다 정상하게 했구나. 좀 아니에요. 자, 한번 세워보시고. 어떠세요? 70에 5, 850. 이 정도분. 850 정도. 괜찮아요. 네, 일단 되게 뿌듯하고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출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되게 쉬워 보였는데 이게 패드도 실제로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지금 이 있어야 되는데 자르면 되죠. 이거 자르고 잘라줄게요. 네. 별로 대충. 여기 집이 되게 쉬워? 아니 너네 땅에 집 지면 안 되지. 내 집에 되지. 아, 속이 안 맞아요? 예, 이거 제가 실수했어요. 426. 그러면 가에다 박으면 된다. 이걸 밖으로 나가면 돼. 그래도 안 돼. 그 길이가 맞지? 네, 이제 바꾸시면 돼요. 안 맞자른다고? 문은 원래 한쪽으로 쏘려. 쏠려도 돼. 쏠려도 돼. 왜 그러셔? 쏠려도 돼. 뜯어 간격이 안 맞는 것보다는 한쪽을 잘라서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이것도 한번 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먼저 좀 따라주세요. 책을 이렇게 들고 자르고. 그거로 자르면 그래도 돼. 컷쇼로. 자르면 돼. 좀 굽니까? 벽지 이제 하나 있어요? 아 진짜 왜 그랬지야? 이거 해야 야간자고 안 한다니까. 집에 안 갈게요? 그러면 기준면대는 426 하나 두 개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잘라야 돼. 해야겠지.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포인트. 문트 된 거야?
임시로 한 개만. 일단은 이거 안될 것 같아요. 460으로 일단 잘라서 이 크기를 460으로. 예, 기준을 460 정도로 자르시고 중문도 여기 있어? 45도로 하시시면 되겠죠. 각이 45인데 한쪽 끝을 저 해서 45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됐어. 그냥 여기 같은 경우는 비닐 살까봐 여기 이렇게 좀 따졌는데 여기도 아마 여기서 평행 사변형 형태로 이제 여기서 45도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되게끔 양쪽 면 이렇게 따주면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그런 식의 색깔을 알겠습니다. 460. 맡긴 것 같다면 뭐 떨어질까요? 이쪽이 문이 들어가야겠네. 어느 쪽에 TV 놓으실 건데요? 설계상에. 문 방향을. TV를 안 넣을 건데요. TV 안 넣을 거예요? 문 방향을 결정지으려고. 이쪽이 대문입니까? 이쪽이 대문입니까? 오른쪽에 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대문에서 조금 멀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오케이. 야, 성격 깔끔한데.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협의했어요? 네. TV 안 넣는다 했어요? 네. 문 방향을 안 넣으라고 우리 하면. 오케이. 라인에 맞춰서. 지붕은 일단 고정해버립니까? 고정합니까? 네. 45 얘기 맞아요. 잘하세요. 네. 센터가? 네. 3, 얼마로 잡으셨는데? 참아. 오픈. 높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뽑아야 돼요. 물매. 이거 총 안 짠다네. 12기준이네.
왜 이러노? 잠깐만요. 이게 한내경이에요? 435, 435, 435. 저거 높이는요? 이 부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부재를 만들어야 열이 석가를 올리지. 무대 고정 청소할 텐데. 얘를 먼저 만들어야지. 아, 얘가 이건데? 얘가 이 위에 그냥 바로 석가를 네. 올린다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올린다고요? 네. 그냥 갈까요? 제가 갈까요? 제가 얘를 하나 보낼까요? 석가래 좀 가세 하나를 그리고 올릴까요? 얘가. 없는 거 없이도 되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싸? 여기 싸서 고정하자고 이렇게? 여기 있다 정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따긴 따야 되는데 이거 이 정도 생략할까요? 아니 총을 못 써요. 네, 총을 못 써요. 우리끼리 얘기해볼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원래 얘가 있고, 얘 옹두리가 지나가야 이게 있고, 여기 조립을 이렇게 다 해서, 여기 와서 딱 조립해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짜진 높이, 이 처마, 이 높이에서 지금 처마 빠져나오는 높이를 동일하게 하려고 해서 센터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따내려고 하면 여치수를 정확하게 좌우를 재서, 여기 가서 톱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처마를 찾으래. 이쪽이, 이 집은 특이하게 고객님이 창으로 다니는데 나가는 쪽이 있다고 하면 이 처마는 더 빼야 돼요. 비가 들어치니까. 창문 쪽은 처마를. 이거는 자유롭게 조절합니다. 이거는 남쪽에는 안 맞잖아. 처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나? 한 명 많이 오구나.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저긴 다락을 쓰니까 높은 건데. 그렇죠. 예. 다락을 2층 지붕을 올 때는 이 지붕을 높게 해줘서 안에 공간을 넓게. 근데 사실은 남부지방에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그 스위스나 눈이 많이 오는 동네는 눈이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건데, 우리 동양에는 안 맞는 집이 있어. 공부를 못해서. 전기판 창고. 이거 깎아야 이렇게. 저도 45도 아닌가? 네? 저도 45도 아닌가? 네, 저 45도. 여기를 다 안 쓰기로 했으니까 확실히 낮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 만들어서 조립을 할까요? 이거 따낼까요? 지붕 씌운 게 우선인가요? 일단 이거 몇 개만. 맞죠? 이건 마루대가 없는 거니까. 3개만. 보드마우스를 사람들이 다 따기 힘들어 하니까 철물을 써요. 그러니까 위치 치수 틀리면 다 망쳐버리니까. 마지막에.
90. 처마까지. 어디까 싶어서. 네. 인식. 90 따에? 네, 근데 거의 얼마 안 따긴 하더라고요. 보면. 안 따고 해보세요. 안 따고 해. 안 따고. 안 따고 그러면 꺽쇠. 안 따고 그냥 못으로 박는 거예요. 그 꺽쇠로. 나중에 철물 쓰면 25mm. 벌어지는 거 사람들 설명 좀 해줘.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붕이 올라가면 이 벽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거 같으면 이렇게 벌어진다고. 지붕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쇠로 잡아줘야 되는데 저기는 가락이 있어갖고 삼각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벌어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다른 데 지은 집도 지붕 자체를 삼각형으로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우리 집도 가락을 안 쓴다라고 한다면, 안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런 걸 잡아줘요. 타일한 걸 잡아주는데, 이 잡아주는 게 멀면 멀수록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아무리 철문을 갖다 대도 둘이서 버리면 금방 쫙 벌어져 버려,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유지하고 싶은 게 굉장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멀리서 잡아주더라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삼각형이 커져서 밑에서 잡아주는 건데 잡아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거 봤잖아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면 이 벽이 이렇게 벌어져요. 조금 이렇게 잡아주니까 안 벌어지지만은 위에서 눈이 내렸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물려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180. 이거는 180으로 3개.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한. 그래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뭐 이렇게 잡아서 올리기도 해주고. 잘라도 180으로 3개. 근데 내일은 마룻대가 있어요. 180으로 3개. 마룻대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은 없어요. 이거에 고정돼요. 꺽쇠를 하려고 맞춰요. 지붕의 힘이 여기서 되면 이거에 박히고 이게 박혀서 이게 쳐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쳐지는 거지 이걸 같이 벌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구조적으로 유리한 거는 나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양쪽 벽을 잡아주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이 위에서 잡아주는데 좀 더 내려가니까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장점이에요. 이거는 지금 창고니까. 이거 3개를 금방 잘랐던데 교수님이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구조인데 이거 한번 3개를 조립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하나 더 지나가면 더 많이 잡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한번 해보려고. 하나? 요 근육을 이제는 얘를 이렇게 꼭새로 만들어요. 꼭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이런 데 얹혀야 된다면 나무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쪽으로 못을 박아서 또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아까 버드마우스를 못 따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고 했을 때 나무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하거든요. 얘를 지금 세워야 돼 여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네. 이렇게 잡아준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제 그래 되면 이렇게? 버드마우스를 안 따더라도 네. 얹혔을 때 잡아준다. 그거 좀 빌려주세요. 작은 칫솔. 지금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박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그만 이렇게 물어준다는 얘기죠. 그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고기 줄자 작은 거 앞에 고. 시장님 이쪽 가에서 재실래? 이쪽 가에서 처마 끝에 빠져나온 거. 그 가에 처마 끝에 나온 거 얼마 나오는데? 저 93. 그렇게 되셨죠? 예.
오케이. 연필. 아이고, 어디 갔지? 연필 체크. 끝선 체크합시다. 네. 됐슈? 교수님, 죄송한데 550으로 용돌이 하나만 딱 잘라주십시오. 550으로 길게. 550으로 길게 하나만 잘라주십시오. 이거 식스요? 아니면 지붕을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지금 타카를 못 사서 제가 용돌이를 하나 보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이렇게. 용머리를 보내서 저기는 꼭지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나중에 여기 꺽쇠를 하면 저 집에 지금 저쪽에 석가리 지난 거랑 똑같은 힘의 구조를 봤거든요. 이렇게 조립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게 잘못된 공법은 아니거든요. 저기는 요 위에 석가래를 냈잖아요. 대신 앞에 머리가 있어서 후바이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쌤 말씀하신 껍데를 방에도 돼요. 아까 짧은 거 잘라서 20mm. 그거 철물 대신에 제가 나무를 아까 잘라놨으니 짧게요. 이 철물이 아까 쌤 말씀하신 이렇게 후바이가 예를 들면 이게 아까 장석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래 되면 선생님 말씀하신 이 장석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에가 이쪽에 물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요걸 끝을 따내면 더 힘을 받을 겁니다. 요 끝을 따내서 더 내려가면 힘을 이렇게 싸셔서 구성하시면 돼요. 얘가 좀 틀어진 거 아까 내가 손을 그래서 그거 올라오셔서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여기 해놓은 거는요. 저기 지금 투바이 네, 잇모 살짝 쏘시면 됐죠? 이렇게 꺽쇠를 만들려 했었는데 퇴근 좀 하자. 이게 거의 됐는데 이게 옆에서 딱 모아보시면 이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면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역할이요, 역할. 또 이 집에 지나가는 이 용두리가 이 역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절이나 가서 불공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 딱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완성되신 거예요? 일단은 지붕식으로 덮어야 되는 거야, 지붕이야. 아, 색깔이 몇 개 더 보내야 되나? 아니. 아니, 너무 엉성해서. 어디로 도망가세요? 여기 계속 썼나? 자, 마지막 피스 한 방 딱 하고. 네. 박수 치고 막 난리를 치셔야죠. 고맙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완성한 건 잠시 제가 완성시켜 놓을게요. 툭툭 해서. 밥 먹어. 자, 가. 하나, 둘, 셋. 모형 네. 처음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입체적으로 도면을 보고 이렇게 바로 짓기가 힘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도면을 보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집 짓는 과정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도면 안 보셨는데 보셨다고 하시네요. 아, 여기는 혹시 왜 오게 된 거예요? 요새 그 집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자기만의 전원 생활을 꿈꾸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저도 기농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지은 집이 아무래도 좀 더 애정이 가게 되고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뜻깊은 집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집에서 살면 또 자기의 향수가 그 남잖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편안한 집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집을 제 손으로 직접 지어보고 싶었어요. 꿈꾸시는 집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뭐 크기라던가 어디? 여기는 좀 소박하게 좀 아담했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좀 포근한 집 있잖아요. 엄마 밥이 좀 그립듯이 그런 포근하고 작은 집을 짓고 싶거든요. 왜 작은 집을 짓고 싶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다락방이 있는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조그만 휴식처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개념의 이제 작은 집을 원하고 있거든요.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정말 모형조차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계속 집 짓는 과정은 제가 연구해야 되고 계속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손으로 다 같이 함께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 실패하셨던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걸 이제 계속 겪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깨우친 것 같아요. 여기 배움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부산 온배움터라는 제가 부산에서 이제 함령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부산 온배움터에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기능도 하면서 이런 집도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해서 생태 건축 학과 과정을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아직은 실감은 안 나는데 조금씩 배우면서 제 미래의 그런 작은 집을 꿈꾸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성함 한번 보세요. 예? 성함. 홍성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박수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제 주변에 그 귀농한 친구들도 여러 명 있고 또 여기가 예전 녹색대학교라고 온배움터라는 이름 이전에 그 녹색대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거기를 다닌 친구들도 있고 해서 예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집 짓는 거에 관심 있으세요? 저도 조만간 귀농할 계획이 있고 기본적으로 먹거리나 뭐 내가 머무는 공간이나 뭐 이런 걸 직접 손으로 다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 짓기 전반적인 것 같아요. 집도 직접 짓고 싶으신 집은
뭐 직접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고 일단 건축 일반에 관한 것,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집을 꿈꾸고 하여튼 오신 거잖아요. 나중에, 미래에, 그죠? 귀농해서? 혹시 꿈꾸시는 집이 어떤 작은 집이에요? 예, 저도 크지 않은 몇 해 전부터 미니하우스나 스몰하우스 이런 게 되게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좀 그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유한한 자원을 이게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작은 집에서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빈집을 좀 고쳐서 쓰는 데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집도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직접 모형오늘 만들어 보셨는데요. 뭐 정식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떠셨어요?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형을 만들어 보면 실수를 2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 진짜 집 짓는 과정이었으면 아 그러니까요. 네, 시간도 엄청 걸렸겠죠. 아까 저기 큰 집 짓는 거 보셨잖아요. 이 네, 모형 네, 말고. 네. 예. 그게 바닥이 한 2.5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되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대신에 그게 농촌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 같으면 되게 감옥 같은 느낌도 될 것 같은데 농촌이면 닭 같은 데는 일단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 집안에서만 생활한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 집이란 혹시 뭐예요? 집이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하다못해 동물에게도 개집이나 고양이집이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도 자기 집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 작은 집. 네, 이게 작은 네. 집이란 혹시. 작은 집이라는? 네. 작은 집을 꿈꾸시잖아요. 네. 작은 집이 종합해서 쭉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 작은 집? 작은 집?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될까요? 작은 집이랑 뭐냐? 작은 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다들 정의가 있더라고요. 뭐 나의 삶,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없고 필요한 것만 존재하는 뭐 이런 게 작은 집. 네, 그런 게 작은 집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타가도 처음 잡아보신 것 같은데. 아, 두 번째인데요. 아, 제가 두 먼저 번째요? 서툴러 보여서 처음인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아, 그때도 모형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는 모형 안 만들었고 그냥 기본적인 공구들 다루는 법 이런 거 배우고 나무 자르고 이런 거 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함 한 번만. 저는 이미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 돌려. 또, 스톱하면은 싹 하라고. 갑자기 탁 멈추지 말고, 간다? 가. 스톱. 됐어? 저거를 핫해서 맞으면 다. 잠깐만. 가. 스톱.
각도를 약간 돌려야 되지 않아요?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되는데. 됐어. 조금만 돌려봐. 반대로. 여기